안녕하신지요? 한국은 추석이죠. 오늘이 추석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사 음식을 조선시대 초에서 중기까지는 여자가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남자가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제사 음식을. 이것은 왕실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사 음식이라는 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30보 내에 접근이 금지됐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굉장히 즐거웠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대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명절이 항상 즐겁고 뭐 준비해도 좋고 막 힘들게 전을 부쳐도 그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하나도 그 명절에 대해서 이거 지나친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울한 사건들이 한국에는 막 있잖아요. 가령 뭐 윤석열 장모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윤석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그 부패한 것이 드러난 것을 이전 뭐 다른 사람 또 다른 정부에서 부패했다라는 걸 끄집어내더라고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장모 사건은 200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윤석열 씨는 총장은 2012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사실은 이 장모 사건과 별로 무관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잡히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서민 교수가 이 조국 흑서를 발간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근데 뭐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했냐면 586 정치 엘리트는 철학도 능력도 비전도 없는 사익 추구 집단이다. 사익 추구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사라지고 평등도 망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작태를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말이죠. 이 서민 교수가 그동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뭐 무슨 걸로 특강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특강을 보면은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좀 유쾌한 사람이니까 유쾌하게 떠나서 명랑하게 돌아온 독서, 여행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조국 흑서가 발간되자 이 중앙박물관 측에서 이 서민 교수의 특강 자체를 그 전에는 올려졌다고 그래요. 유튜브 채널로 그 녹음된 것이. 근데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얄팍한 거죠. 이 정부가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봐서는 너무 얇고 사람들이 글쎄요. 불공정한 거는 어느 정권이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사건들을 해결을 못하면서 그렇게 뭉개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그 중국, 중공이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흑인 시위에 중국의 진보 협회 CPI라고 그러는 미국에 있는 어떤 협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후원받았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다고 해서 제가 링크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이상하게도 말을 꽤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려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번 토론에서 꽤 많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스피커 스튜디오의 수가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후보 소매에 그 전자식으로 장치가 돼 있고 또 소매뿐 아니라 양복 자켓 안쪽에도 수상한 와이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송신돼가지고 어떤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이 바이든 후보한테 어떤 정보를 주면 그거를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다르다는 거죠. 이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도 바이든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약물 검사도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 스피커 스튜디오의 수가 얘기하기로는 진짜 이 대선 토론 이후에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아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잘했다. 트럼프는 굉장히 나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매스컴이라는 게 한국 매스컴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제가 이것도 링크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2012년 자료인데요. 이 폐암에 걸린 그런 지역을 보니까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고 한국이 들어있어요. 이게 2012년 자료니까 그동안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아마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런 어떤 핵 관련 그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왜 일본이 세 번째로 여기 폐암 걸린 순서에 들어갔을까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제 건강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그 영국에서 보낸 242개의 컨테이너 쓰레기를 다시 돌려 보내겠다라고 스리랑카 정부가 그랬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병원 폐기물도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쓰레기가 어디 있냐면 수도 밖에 자유무역 지역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자유무역지대라고 어떤 지역을 지정할 때 그것을 이렇게 희생양처럼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다 그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민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없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무역지대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여기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거 보통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국가 정부가 하는 건 아닌 것처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배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해당 나라, 가령 스리랑카의 수입업자가 이런 거를 수입한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쓰레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이런 문제랑 상관없이 뭐 폐기물도 좋고 그 온갖 쓰레기를 다 수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의 환경부의 역할과 시민단체 운동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2018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1600톤의 폐기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반환하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69개나 도착했다 그러는데 캐나다는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인데 왜 그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쓰레기를 보냈을까? 뭐 굉장한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역시 쓰레기 컨테이너 5개를 스페인으로 반송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딱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말빨이 좀 있으니까 이런 그 금지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자기네 폐기물을 매립할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안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자꾸 이런 쓰레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뭐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건강 문제로 그리고 너무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종교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VMAT2 유전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신도들에게 이것을 펀백스라고 그러는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광신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백신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실험 단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글쎄요. 종교적으로 광신적이 되는 것을 막는 백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좀 비인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한 점은요.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산업 기밀이나 군사 정보를 만약에 취득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준다. 이때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현행법상 북한은 적이지만 중국은 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네요. 이것도 좀 어떤 분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중국에서 군사정보를 만약에 한국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큰 문제죠. 어떻게 같은 그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적이고 중국은 적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